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이거는요 좌파 판사들이 행한 최악의 사법 테러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악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과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판사들, 일부의 판사들, 극소수 일부의 판사들, 이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이 사실을 그냥 흘러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파 판사들의 최악 사법 테러, 이거는 잊지 못할 테러입니다.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무죄됐는데 쪼각을 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판사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진실을 얘기했던 판사는 무엇입니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솜방망이 무죄를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즉시 상고할 듯 합니다. 대법원 선고 일정은 대선 일정이 맞물리는가? 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대법원도 과연 믿을 수 있는 데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 나라는 사법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사법부를 사라지게 만든 하나의 근본 원인체로서 작용될 수 있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라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의견은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해서 몇 년간을 끌었던 그 재판, 그 많은 재판들이 조각을 내서 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너댓 가지가 되는 것을 어떻게 그게 무죄가 다 될 수가 있는가? 그게 우리 법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 말이 항소심, 진짜 항소심입니까?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딱 법원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의원직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 부장판사 최은정, 포항 출신 이예슬, 순천 출신 정재호, 광주 출신 정재호는 우리법 연구회. 이 사람들은 26일 어제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하고 판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김문기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명의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것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명이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해서 성남시정에 있을 때는 김문기 존재를 몰랐습니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가 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됐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검찰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거기가 옛날 식품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부지가 말이죠.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9개월 만에 4단계를 올라갔다는 거 이건 사실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연동돼서 이재명의 선대본부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는 지금 징역 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심 재판부는요, 이재명의 김문기 발언 중에 김문기하고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외 출장 중에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 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남죠.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서 유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친 사람 바로 밑에 개발 1처장이면 개발 수석처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브리핑 차트 가지고 매번 브리핑하는 사람입니다. 몰랐어요?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니 우리 법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법만 오면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법이 오면은 왜 이렇게들 사람들이 기분이 이상해집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법이 뭡니까? 법원 행정처장도 우리 법 출신이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검찰한테 즉시 항고 안 했다고 즉시 항고 지금이라도 하라고 합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법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저께 그 재판을 보면서 이제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욱더 강고하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위해서 우리가 분골쇄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실한 사법체계를 위해서 아무리 비밀을 가져도 비밀은 원래 무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다 노출이 되게 돼 있다. 이번에 이 재판의 과정이 어떤 형식을 거쳤는가. 이것이 언젠가는 다 나타난다. 비밀은 무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법부에 또 다른 사법부가 있다는 것, 우리 법이 있다는 것, 이거는 해석을 분명히 대법원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에서 한화회가 뭐 어쩌다 하면서 한화회를 실컷 비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법부의 한화회라는 우리 법은 괜찮은 겁니까? 한간에는 그렇습니다. 새 판사가 이렇게 있지만 조정꾼은 누구냐? 정재호다. 우리 법 정재호다. 이제 곧 나간다고 합니다. 제2의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이제 사법체계가 믿을 수 없는 경지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한마디 딱 했더군요. 지기현 판사가 이용한 것. 상황이 똑같거나 좀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그걸 또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런 이익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피고인인 맞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어저께 저는 평생 느끼면서 사법부를 여태까지 100% 신뢰했던 저는 100% 좌절을 했습니다. 어저께. 아니다 이거. 아니 국민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진실의 문을 열어주길 바랬던 사법부가 어쩌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사법부니까 입 닫고 있어. 하락하는 대로 해. 이겁니까? 어저께 잠 못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3분의 2는 넘었을 겁니다. 액티비스트 극좌파들의 소리 지르고 외치고 천막치고 난리치는 이것만 겁이 났습니까?
진짜 침묵하는 대한민국 국민 2/3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알아야 됩니다.